예,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담당하고 있는 김현기 리포터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국민신문고 평가 지표 관련해서 핵심 사항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표 체계의 변화와 그리고 2025년도 평가 지표, 주요 일정 및 기타 안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 평가 지표는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서비스가 어떻게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파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민신문고 민원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라는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평가 대상 기관은 총 308개 기관이고요. 중앙 48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26개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시범평가로 이제 실시가 되고 25년도 등급에는 이제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전체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을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원 시스템,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에 이제 등록된 민원 현황을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지표들도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부 지표들은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50점, 시도교육청이 35점, 광역 32점, 기초시군구가 24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하고 25년도 이제 평가 지표를 비교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원 답변 충실도가 각 기관 유형별로 1점씩 배점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반면에 민원 처리 적정성은 전년 대비 배점이 1점씩 좀 낮아졌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에 광역단체가 전년 대비 8점으로 1점 좀 배점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지표 체계에서 어떤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변했는지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답변 충실도가 전체적으로 배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이 그 민원 답변 가독성 부분이 이제 신설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반면에 민원 처리 담당자 점검 명시 이제와 관련해서는 배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 처리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이제 축소가 되었는데요. 중앙, 교육청, 광역, 기초 각각 전년 대비 1점씩 배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표로는 중앙과 광역단체에 해당이 되는데 권익위 협업사항이 5% 정도 배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 만족도 향상 평가 방법이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각 세부 지표별로 좀 주요 평가 지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는 주로 이제 정량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 지표별 세부 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세부 산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 내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직접 해당 기관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들이고요. 그래서 이 지표들은 특정 시기 혹은 특정 기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받을 수 있는 지표들이 아니라는 점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 신속도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정량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처리 기간 준수도와 이동 신속도, 접수 신속도, 미처리 관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유형별로 배점이 처리 기간 준수도나 이동 신속도, 접수 신속도가 이제 배점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교육청은 3대 4대 3의 비중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광역은 처리 기간 준수도와 이동 신속도, 그리고 기초부도 마찬가지로 처리 기간 준수도, 이동 신속도만 평가가 됩니다. 45대 55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세부 항목별로는 처리 기간 준수도, 이송 신속도, 접수 신속도 모두
해당 기간 내 처리율, 이성률, 접수율, 그리고 거기에 따른 초과도를 각각 8대2의 비중으로 산출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리 관점은 미처리 민원수에 대해서 민원 규모 지수를 가중치로 적용해서 미처리 관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 규모 지수는 각 기관 유형이나 기관별로 처리 민원 수가 이제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리 민원 수를 기관 유형 평균 처리 민원 수로 나누는 것을 가중치 지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불리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러한 이제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배정이 미처리 관점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지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 처리 신속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민원 평가 메뉴에서 실적 조회가 항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좀 초점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민원 답변 충실도입니다. 민원 답변 충실도 지표가 국민신문고 민원 평가에 있어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정성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면 민원 답변 충실도가 각 기관 유형별로 가장 좀 격차가 많이 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이나 교육청, 광역단체에 비해서 기초 시군구가 점수가 좀 상당히 좀 낮은 평가를 받는 지표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올수록 작년까지 보면은 여전히 격차는 있지만 그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기초 시군구에서도 이 지표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시고 또 민원 답변에 대해서 그 충실성을 이제 계속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주신 결과를 이해를 하고 있고요. 기초 시군구 입장에서는 이 지표가 이제 가장 좀 낮게 좀 평가되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민원 답변 충실도는 전 기관 유형에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우 불만이나 불만 민원건 중에 무작위 표본 20개를 선정해서 전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민원 이해도와 답변 적절성, 그리고 죄송합니다. 답변 가독성, 처리 담당자 정보 명시, 가점 항목으로 세부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 이해도는 민원 유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했는지, 또 민원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답변을 했는지, 전부를 답변했는지, 일부만 답변했는지, 전부 답변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100점을 구성하고 있고 총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답변 이해도 제고와 미흡 사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답변 이해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처리 근거인 법령이나 자료, 사실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조치 결과를 정확하게 안내했는지, 또 요구를 전부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못할 때 다른 대안이나 해소 방안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원인의 이해와 설득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이걸 다 합해서 40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미흡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나와 있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감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답변에 필요하지 않은 제3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든지, 또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민원 처리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답변을 했다든지, 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답변 내용이나 전화 안내 등을 참고하려고 좀 불성실하게 안내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각각 감점이 돼서 최대 25점까지 감점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해당되지 않으면 25점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답변 가독성 항목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좀 의아하게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인이 읽기 용이하게 민원 답변이 작성되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 민원 답변의 내용보다는 민원 답변을 구성한 형식, 양식을 이제 평가하는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서 작성하실 때 제목
하고 그 밑에 이제 뭐 개요, 뭐 이슈사항, 다 해결 방안, 뭐 향후 이제 안내 사항, 뭐 주의 사항 이런 식으로 목차를 이제 예를 들면 목차를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내 이제 읽기 좀 가독성이 높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편집해서 제출을 해주는 제시를 답변을 했는지를 보는 항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실제 평가를 하다 보면 이러한 구분 없이 그 장문의 어떤 문단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도 없이 막 답변이 올라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문장을 하나하나 읽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문서 작성 시, 답변 작성 시에 이런 점에 좀 감안해서 편집이나 양식을 좀 민원인이 읽기 쉽도록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리 담당자 정보 명시가 100점이 이제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답변 가독성이 신설이 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동안에 계속 좀 문의가 들어오거나 했던 부분이 많이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100점을 좀 축소해서 평가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부서, 성명, 전화번호를 좀 명확하게 이제 기재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고, 5점이 이제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만족도 참여 의도랄지 협조 처리와 관련된 갑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해서 작성을 하도록 표준안을 각 기관별로 좀 교육하시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평가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 처리 양식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독성이라는 부분은 예컨대 이제 번호나 뭐 기호를 표시를 해서 각 답변별로 이게 어떤 답변인지 소항목인지 대항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편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원 답변 중에서 이제 처리 사항과 관련해서 뭐 1, 2, 3 뭐 이렇게 명확하게 좀 민원인이 해당 답변을 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해 주시면 충분히 그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종결부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예시가 나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이제 민원 처리 담당자의 3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그 부분도 충분히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적정성입니다. 민원처리 적정성은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방법 그리고 결제 처리 방법, 기피 신청 처리 이렇게 3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앙교육청 광역 단위까지는 4대 2의 비중으로 평가가 되고요. 기초 C9는 처리 결과 통지 방법과 결제 처리 방법이 5대5 비중으로 평가가 되고 기초 9만 결제 처리 방법에 대해서 100% 평가가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 통지 방법은 우편 통지율과 이그린 우편 활용률을 각각 7대3, 중앙과 시도교육청 7대3, 광역 기초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연계는 100%, 통합은 7대3, 그리고 기초시군은 85대 15%의 비중으로 평가가 되는 구조입니다. 결제 처리 방법은 전자결제 연계 활용도와 상급자 결제 답변을 각각의 5대5의 기준으로 평가가 되고요. 광역 기초구와 기초시군 같은 경우에는 통합기간은 5대5, 연기기간은 상급자 결제 답변에 대해서만 100% 평가가 되는 지표입니다. 이제 기피 신청 처리 같은 경우에는 조건 1, 2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표본수가 5개 이상인 경우와 표본수가 5개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표본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피 신청 수용 표본수와 불수용 이유 안내 표본수를 이제 기피 신청 표본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 하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막 산수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야 복잡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상의 이제 정량 지표로 평가되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 시스템상에서 시스템적으로 다 계산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 지표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난 이거 정확한지 좀 의심된다. 그러실 경우에는 집에서 좀 잠이 안 오실 때 한 번씩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입니다. 이 부분,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가 좀 이제 혼합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 생각함, 다들 아시죠? 국민 생각함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실제 민원행정 개선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과제 발굴 및 완성, 소통 노력, 그리고 행정개선 우수 사례까지, 그리고 권익위 협업까지 올해 이제 신설된 항목까지 세부 항목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과제 발굴 및 완성 부분은 국민 생각함의 안건을 등록해서 그 안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까지를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각 기관 유형별로 지금 목표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과 광역은 10건, 교육청과 기초시는 8건, 기초군과 기초구는 각각 6건씩 등록하고 완성시키면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등록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는지를 이제 보는 지표인데요. 댓글이나 설문 공모 투표, 그리고 추천, 비추천 수 등이 다 합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탄생 안건 수분에 각 탄생 안건의 이제 그 참여수, 뭐 발전 안건 참여수, 완성 안건 참여수 모두 다 합해서 곱하기 2를 하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일정 수 여기 이상으로, 그러니까 소통 노력이 100 이상은 100으로 처리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생 안건, 발전 안건, 완성 안건 모두 다 소통 노력에서 이제 작성이 되면 그만큼 이 국민 참여 수도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다 관리를 해주시면 평가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안건들 중에서 국민 생각함 혹은 소통 이슈사에 이제 등록한 과제 중에서 이건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우리 기관이 봐도 참 잘했다. 실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이 됐고 제도나 정책 개선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하는 사례 한 건을 우수 사례로 제출해 주시면 그 우수 사례에 대해서 정책 플랫폼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또 정책 개선 성과는 얼마나 높았는지, 실제 파급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를 저희가 또 평가를 해서 이 지표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광역은 35%가 반영이 되고요, 기초교육청은 20%가 반영이 됩니다. 한 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잘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제출할래요 해도 저희가 다 받지는 않고 한 건에 대해서만 받고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중앙과 광역단체 대상으로는 권익위 협업 항목이 5% 비중으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국민 생각한 이제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권익위와 협업해서 이제 진행한 건이 있을 경우에 5점을 이제 부여하는 지표입니다. 저희 이제 저도 가끔 이제 문자를 받는데 권익위하고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뭐 정부 대책이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이제 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5점에 100점이 이제 부여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원 만족도 평가 지표입니다. 저희가 법정 민원 만족도하고 고충 민원 만족도는 별도 설문조사, 전화 모바일 조사 등을 통해서 평가가 되는 지표인데,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는 국민신문고 민원 시스템을 이용한 민원 이용자가 직접 평가하는 설문에 응답하는 지표입니다.
단일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만족도, 매우 불만까지 5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지표는 민원만족도 절대 점수하고 민원만족도 향상 점수가 중앙과 교육청은 55대 40대 민원만족도 확인률까지 5%의 비중으로 평가가 되고요. 광역과 기초단체는 민원만족도와 민원만족도 향상도가 6대 4의 비중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모가 이제 민원이 민원만족도 평가한 민원수, 그러니까 전체 누진권 수입니다. 전체 표본수분의 각각의 그 항목별로 평가한 수. 그래서 매우 만족은 100점. 그리고 아래 단계로 갈수록 15점씩 감소가 되면서 만족은 85, 보통은 70, 불만 55, 매우 불만 40 이렇게 평가가 되죠. 이제 보통 저희가 이런 만족도 평가할 때는 매우 불만은 0점으로 하고 불만 25점, 보통 50, 만족 75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매우 불만 40점부터 시작하죠. 일종의 이제 기본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민원 만족도 절대 점수가 작년부터 이 지표도 변경이 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만족도의 향상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 1, 2에 따라서 만족도 향상률을 다들 이 기준에 따라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인데요. 조건 1은 민원 만족도가 90점 이상이거나 또 민원 만족도가 85점 이상이고 만족도 향상률이 0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민원 만족도 향상도는 100점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 2는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민원 만족도 향상률에 따라서 점수가 평가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민원 만족도 향상률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조건 1은 이제 최근 3년 민원 만족도 평균이 72만인 경우인데요. 분모가 30이고 금년 민원 만족도는 최근 3년 민원 만족도 평균을 빼준 값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는 값이고요. 조건 2는 최근 3년 민원 만족도 평균이 7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다음 같은 산식에서 산출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수식이 많다 보니까 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제 민원 만족도 평가 지표의 이제 그 구성 취지는 사실 기관에서 이제 민원 만족도 평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본 점수는 좀 향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가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민원 만족도 향상률도 우리가 기본 점수는 원래 우리는 기관이 낮아.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자는 게 아니라 우리 점수가 낮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향상을 시키면 그만큼 점수를 더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제 지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민원 만족도가 국민신문고 민원평가 지표 중에서는 기관들 간의 어떤 격차가 좀 가장 많이 나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제 민원 만족도가 높은 기관이 있을 수 있고 낮은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낮은 기관이라고 해서 바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을 해서 향상시키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원 만족도 확인률은 중앙과 교육청에만 해당이 되는데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 만족도 평가 결과를 이제 민원 서비스 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또 만족도 평가 결과를 처리 담당자가 확인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결국 이거는 그 담당자가 이 민원 만족도 평가 결과를 얼마만큼 계속 주기적으로 잘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자 동시에 그만큼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5점의 이제 점수를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산식은 민원 만족도 평가 건수분의 만족도 확인 등록 또는 추가 답변 건수로 산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 이제 가감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지표는 이제 크게 대부분 이제 정량 지표 그리고 일부 정성 지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가점 항목으로 국민신고 민원 활용부터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 제도 개선 공고 이행,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점검, 민원 시스템 통합,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최대 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유출이나 국민신고 부적절 운영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 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기관은 감점 없이 3점을 가점을 다 받았다. 그러면 감점을 최대 3점까지 받은 기관하고 비했을 때 이 가감점에서만 6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동안의 평가 결과를 보면 이렇게 가점 항목도 이렇게 많은데 이 가점 항목에 대해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 기관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제출해서 우리 3점 가점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비해서는 적어도 3점 이상 높일 수 있는 그런 지표겠죠. 반면에 우리가 가점도 항목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 영업비밀 유출이나 이런 감점 항목에 대해서 만약 감점이 된다. 그러면 최대 3점까지 또 감점이 될 수 있는 구조니까 이런 부분 이게 가감점에 대해서 부가지표가 아니라 이 부분도 충분하게 좀 신경을 써서 대응하시면 그만큼 평가 결과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국민신고 민원 활용 우수 사례가 있고요. 이거 역시 기관당 한 건씩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신고 민원과 관련된 우수 사례여야 됩니다. 국민신고 민원을 통해서 들어왔던 민원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나 혹은 사회적 가치 향상이나 국민신고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수 기관이 적극 협업을 해서 해결을 했거나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례를 우수 사례를 한 건 제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가점 최대 1점까지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정책 Q&A 역시 중앙교육청 광역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 건수 달성률로 평가가 되고 기초도 여기 나와 있는 표에 해당되는 달성률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결국 목표 건수가 중요한데 우리 기관의 목표 건수가 몇 개에 해당되는지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계산을 하셔서 우리 기관은 몇 개겠구나 해서 그 목표 수만큼 그 이상으로 Q&A를 등록해 주시면 충분히 이것도 일정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중앙 같은 경우에는 본부부서가 8개 미만인 경우는 16건, 30개 초과인 경우에는 60건이 목표 건수가 되는 겁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본부의 부서가 20개, 초과인 경우에는 40건, 구는 15개, 그리고 15개 초과인 경우에 군 25건이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인데요. 국민신고 민원 분석 시스템이 여기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기관들의 어떤 민원 분석 현황이나 이런 것들 자료 다 확인하실 수 있고 우리 해당 기관의 민원 현황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공되는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기관에 맞게 다시 재분석을 해서 예컨대 우리 기관에서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혹은 장마철 대비해서 그것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 데이터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대책이나 또 제도 개선 사례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례로 제출해 주시면 이거 역시 분석 활용 실적으로 평가가 받을 수 있고요. 민원 분석 자료 조치 대응 현황 입력률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맞춰서 국민권익위의 민원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는 민원 예보나 국민 불편 사례 등 이런 분석 자료에 대해서 조치 대응 사항을 주기적으로 계속 입력을 해주시면 이것도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데이터 분석 활용 실적은 추진 방식의 적합성이나 문제 개선 노력, 성과 및 기대 효과 항목 등으로 평가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원 분석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엉뚱한 자료를 이제 분석한 걸 가지고 하시는 건 여기 이 집회의 근본 취지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신고 민원 분석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성과를 낸 사례나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이제 가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공고 이행은 이제 평가 대상 공고 과제 수 분의 이행 완료 공고 과제 수로 평가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여기 나 있는 가중치에 따라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권익위에서 직접 집계하고 평가되는 집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점검은 중앙과 광역단체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산하 공공기관 점검 현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점검 공공기관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점검 점수 합계로 그냥 평가가 되고 3개가 넘을 경우에는 표본을 3개만 추출해서 해당 공공기관 표본 점수를 합계해서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공공기관 점검 점수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가 되고요. 이 합계치로 전체 점수가 평가되는데 최대 1.5점까지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원 시스템 통합 지표인데요. 민원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로 그 통합된 지표, 통합되어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기존에 이미 통합이 되어 있는 기관들은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점 기간은 2021년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가점이 이제 부여될 수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기존에 통합이 안 되어 있었는데 통합을 했다든지 이 기간 안에 통합을 하셨으면 이 해당 기간 동안 통합 그 가점을 이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부분 기관들이 이제 많이 통합을 해서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아직 통합이 안 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통합을 계속 유도하고 있는 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감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점 역시 그 최대 마이너스 3점까지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는 그렇게 감점이 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데 우리 기관만 유독 감점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데미지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점 항목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민원 서비스 국민신고 민원 시스템 내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유출 사례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해당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국민신고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데 그게 국민권익위의 민원, 신고 등이 제기되었거나 국민권익위에도 신고 제기가 되지 않고 안 하는데 언론에서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일단. 반대로 이제 설사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권익위에 신고되지 않고 언론에도 뭐 즉 방송되거나 뭐 노출이 되지 않는 사례라고 하면 감점은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면 감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이 해당 기관의 과실로 인해서 이제 유출이 된 거라고 하면 건당 마이너스 1.5점씩 감점이 되고요. 마찬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해당 사항에 맞춰서 감점이 부여됩니다. 국민신문고 부적절 운영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위법, 부당, 부적절 인원 처리 등으로 인해서 권익위에 신고된 경우로서 해당 피평가 기관의 과실,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건당 0.4점씩 감점이 됩니다. 핑퐁 민원에 대해서도 여기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건당 0.1점씩 감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미정범일 경우에는 우리 해당 기관 A라는 기관의 산하 공공기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세계 공공기관의 편하 공공기관에서 점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기관 일개당 0.2점씩 최대 이제 기관수가 많으면 1.5점수까지 감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평가 자료 제출 시에도 감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주요 일정은 가점에 대한 정성평가 자료, 그리고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에 대한 정성평가 자료 제출은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정량평가 자료 제출은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그리고 정량평가 1차 실적 확인 및 이의 신청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2차 실적 확인 및 이의 신청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 분야에 대한 전체 결과 확인은 2025년 11월 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 일정이나 변경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7월경 공문 발송과 이제 국민신문고 평가 게시판 게시 등으로 별도 안내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었지만 좀 이제 탄식 같은 것들 내가 이거 보니까 잘못된 게 있더라 이렇게 신고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해당 각 지표별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여기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의사항은 저희 평가 게시판 통해서 같이 확인하고 있으니까 평가 게시판에도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국민신문고 평가 담당자 권한 신청 절차나 평가 이 신청 방법 등도 자료실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평가 매뉴얼에 나중에 같이 포함이 되니까요. 그 부분들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이제 국민신문고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88페이지에 국민생각과 관련해서 이게 세월에서 대괄호 연계해서 들어가면 저희 기관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이렇게 표출이 되는데 국민생각하면서 GPK로 들어가면 개인 이름으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게 다 등록 건수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개인 이름으로 된다고요? 지금 그 부분은 국민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기관 이제 공무원분들이 직접 이제 등록을 해주시는 건이기 때문에 아마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각 과별로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월에서 연계하면 무슨 시 이렇게 기관에서 이제 등록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 국민생각관 홈페이지에서 GPKI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국민생각하면서 등록을 했는데 개인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혹시 대리인단에서 등록하신 걸까요? 업무용 시스템에서 하신 게 아니라? 국민생각하면 네이버에서 쳐가지고 네. 로그인을 할 때 GPKI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GPKI요? 그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거는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조치를 하겠지만 혹시 안 됐다면은 그 개인 이름으로 등록됐을 때 다시 등록하셔서 기관 이름으로 등록되도록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 저희가 나름 들어가서 한번 좀 확인 좀 해보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시군구에서 오시고 또 광주광역시에서 오셨을 텐데 저희는 저희가 아까 같은 부분에 안내를 해드렸지만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현재 국민신문고를 완전히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세월 시스템이나 다른 민원철 시스템과 연계해서 쓰시는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줄여나가고 있어서 가점으로 우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아마 8월 정도까지는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내년도 평가 때는 좀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특히 그 부하고 광역시는 좀 신경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광역시는 괜찮겠네요. 부를 신경 쓰게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그 평가 항목들 보면 많이 그 부 같은 경우에 예외로 되어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부 지표 중에 부에 처리 결과 통지 방법 같은 거 평가 안 받으시고 기피 신청 처리 평가 안 받으신 거 있잖아요. 아마도 내년 또는 처리 결과 통지 방법 평가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기피 신청 처리도 저희가 여러 개 된다면 평가를 받으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리 결과 통지 방법 같은 거 점수 보시면 뭐 이글루표를 쓰셔야 된다든지 혹은 몇 가지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처리했지 점수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거 지금 쓰실 수 광역시 자치구는 쓰실 수 있는 상황인데 잘 쓰시고 있는 자치구가 있고 쓰지 않는 자치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 미리 다 이글루편이나 그 연계해서 쓰시는 비율을 높여서 내년도 이 지표가 지표의 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더라도 점수를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보시면 자치구들 부지역 빠지는 거 많이 있죠? 여기저기.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도 저수신속도 평가 안 받으셨잖아요. 내년도 평가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리 좀 준비하셔가지고 내년도 평가 받더라도 점수가 낮다고 이제 본라인에 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을 준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면 임시문고 평가 지표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